북한 사회와 주민 생활에 대해 알아보는 북한이 궁금해 시간입니다. 네. 요즘 단풍이 정말 장관이에요. 네. 10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단풍이 절정에 이른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가을 산행하기도 좋고 또 집 근처 가볍게 산책하기도 정말 좋은 날씨죠. 네. 그런데 요즘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서 여행지로 북한을 떠올리는 분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대북 제재 때문에 당장 북한 여행을 갈 수는 없겠지만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꿈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북한도 다양한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북한의 관광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심상진 교수님, 그리고 북한에서 여행 통역 가이드였던 심하윤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심 교수님은 그 현대 아산 재직 시절에 네. 금강산 사업소 총소장을 역임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누구보다 남북의 관광지에 대해서 섭렵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이맘때 금강산 굉장히 멋질 것 같아요. 저는 금강산이라는 말만 들어도,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벌써 설레기 시작하거든요. 지금이 금강산에서 단풍이 제일 절정일 때입니다. 아주 아름다울 겁니다. 네. 그리고 심하윤 씨는 북한에서 우리로 치면 여행 가이드죠. 북한 관광 전문가시라고 하는데 자기소개 먼저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네, 북한에서 조선국제금컵여행사에서 안내통역원으로 일을 했고요. 한 7년 정도 중국인들을 전담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 가이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안내통역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행 가이드 분들은 이 여행사에 소속된 분들도 계시고 프리랜서 계정도 있거든요. 네. 북한에서는 어떤가요? 국가가 파견한 국가에서 딱 지정을 한 사람들이 여행 통역을 하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아니고 직장인이죠. 한마디로. 예. 오늘 두 분께 굉장히 좀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좀 기대를 하면서 요즘 여행의 맛집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잖아요. 그렇죠. 북한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떤 프로그램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화면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목이요. 연속기행 동해의 명승을 찾아서인데요. 2016년에 5회에 걸쳐서 시리즈로 방영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가보게 되는 것은 동해의 대표적인 명승들 중에 하나인 칠보산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칠보산에 가기 위해 평양 오랑행 종기항로 료객기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국내 항공편이 있고 국외 항공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있나요? 평양에서 이제 북경 가는 게 있고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것도 있고, 또 멀리는 쿠웨이트까지 가는 비행기도 가끔 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도 가끔 뜨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북한도 이제 일주일에 월, 화, 목, 금, 토 해서 해외로도 나가고, 최근에는 국내선도 상당히 확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칠보산으로 가게 된다. 칠보산 여행사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지역 자치기구에서 만든 그런 자그마한 여행사들이 요즘 조금씩 생겨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칠보산인데요. 경치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외국인 관광객들도 좀 눈에 보이네요. 북한으로 여행 오는 외국인 관광객의 대부분이 중국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유럽, 다른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 10%에서 15%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수는 매년 어느 정도 되나요, 교수님? 북한 관광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통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는 중국 당국에서 중국 관광객이 얼마나 북한에 들어간지를 발표를 했었는데 그 당시 통계가 약 10여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칠보산에 송이버섯 바위가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란 것은
이 넷실버의 바위들을 자세히 보면 모두 보소 촌지라는 것입니다. 이 성이버섯을 십자로 가른 다음 그 안에 밀가루를 섞은 양념장을 넣고 이렇게 정이로 감쌉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진흙을 바릅니다. 아, 이게 바로 그 귀하다는 북한산 자연송인데요. 진흙구이를 해요. 오, 맛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한데 혹시 드셔보셨나요, 심하연 씨? 저도 못 먹어봤습니다. 맛있겠다. 이렇게 솜처럼 굉장히 부드럽고 좀 촉촉해 보이는데 꼭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네. 송이와 양념이 이렇게 한데 어울려서 그러는지 꼭 이렇게 닭고기를 양념에 찍어 먹는 듯한 그러한 감을 줍니다. 아니 화면 보니까 마치 우리나라 그 여행이나 맛집 소개 프로그램처럼 굉장히 재밌는데 어떠세요, 심하연 씨는 보시니까? 예전 같으면 김일성, 김정일을 뭐 다녀갔던 코스나 이런 쪽을 많이 소개를 하고 그래서 그걸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 갔다 이런 기행은 많았었는데 지금 여행에 대해서 이런 거 맛있는 게 있고 이런 여행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은 사실 처음 봅니다. 예전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지만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북한의 관광 상품 변화도 있다고 저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설이 났으면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이전에는 이제 정치적인 관광, 어떤 사적지 중심이었었는데 지금 그런 거 이외에 보통 일반 정상국가에서 하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골프 관광이라든가 낚시 관광, 또 태권도 같은 걸 가르쳐주는 태권도 관광, 또 외국인 서방인들한테 많이 인기가 있는 마라톤 관광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좀 단체 관광, 이른바 패키지 여행이라고 하죠. 패키지 여행도 있고 자유 여행도 있는데 북한의 여행 상품은 어떤 게 있나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제어를 하고 통제를 해야 될 책임이 또 보이부 그 따라오시는 보이 지도원들이 있는데 그분 말고도 안내통역원한테도 그 대여를 인솔하고 인을 관리하고 통제를 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관광은 절대로 허용이 되지 않고요. 없습니다. 자, 북한의 국가관광총국인 조선관광에서는요, 다양한 북한 여행 상품들이 홍보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난해 개설한 웹사이트인데요.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광지를 보면요. 평양, 북부지구, 서부지구, 동부지구로 나뉘어서 각 지역의 대표 관광지를 또 소개를 하고 있고요. 쭉 보시면 주제관광이라고 돼 있는 곳을 보면요. 우리로 치면 테마 여행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비행기 애호관광, 등산관광, 노동생활체험관광, 대중교통수단 관광, 파도타기 관광,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중교통수단 관광이 또 재밌어요. 네. 이건 뭔가요? 북한의 대중교통을 타고 관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코스를 따라서 이렇게 온 다음에 2일차에 북한의 지하철을 아주 깊게 잘 만들었어요. 네. 근데 남한보다도 먼저 건설을 시작했다. 네. 이런 거 가지고 외국인들에게 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하철 들어가서 구경시키고 그리고 그 북한이 버스가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달립니다. 무궤도 전차, 궤도 전차 타고 평양 시내를 도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도 그 대중교통 수단 관광이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저는 흥미로운 게 체육관광. 네. 이건 또 어떤 관광인가요? 체육관광은 사실 북한에서 옛날부터 아주 중점을 두던 그 관광 분야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태권도를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태권도를 배우기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짧게는 보름, 길게는 한 달 동안에도 태권도를 배우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평양에 있는 골프장을 활용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하몽이 마전 가면은 정말 서핑하기가 좋은 데입니다. 하와이의 북부 지방 북부 쪽으로 가면은 서핑하기가 굉장히 좋은데 네. 그쪽보다 뭐 더 낫다고는 못하겠지만 못지않을 정도로 이야. 상당히 파도 타기가 좋은 천연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죠. 지금 보시면 3박 4일 일정부터 또 13박 14일까지 다양한 패키지 일정이 있는데요. 여행 상품 가격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보시면 일정과 인원수에 따라 다른데요. 3박 4일 스탠다드 6명 이상이면 817유로, 우리 돈으로 약 106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가격은 뭐 경쟁력이 있는 건가요? 가격으로 치면 경쟁력이 좀 없다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관광이라는 것은 규모의 경제가 따라줘야지 수익이라는 네.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90% 이상의 관광객들이 중국 관광객들이고 서방 관광객들 수는 작게는 2,000명, 많이 갈 때가 5,000명을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북측에서 나오는 관광 상품 보면은 서방 관광객들을 위한 그 프로그램의 종류가 60가지가 넘어갑니다. 굉장히 다양화하려고 애를 쓰는 거가 보이고요. 가령 4박 5일 같으면은 1,550유로, 한 200만 원이면은 4박 5일은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4박 5일을 가려면은 동남아 같은 경우는 보통 50만 원, 60만 원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외국인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시작 단계고 앞으로 많은 관광이 가시면은 가격도 점차 내려가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 상품이 굉장히 다양하고 종류도 내용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외국인들을 상대로 관광 산업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스위스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네 경제를 개발시키는데 관광 산업 이상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본인이 언급을 했었지만은 관광 산업을 통해서 외화벌이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이루겠다는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여행 그 상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가서 뭐 숙박이라든지 네. 교통 이런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인프라가 보통 나라에 비해서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엔 저는 이제 전공 때문에 많은 나라를 비교하고 다닙니다만은 현재 있는 그대로도 북한은 상당히 관광지로서 매력이 있는 데입니다. 인프라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저희들이 뭐 네팔이라든가 그런 오지를 가더라도 거기가 인프라가 북한보다 더 잘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소규모로 관광을 서서히 개방을 해서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종잣돈 삼아서 재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북한도 충분히 관광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관광 상품에 열을 올리고 있으면 사실 관광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뭐 종류도 다양하고. 하지만 이렇게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이 많아질수록 좀 내부적인 것도 알려지게 되고 노출이 네. 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좀 걱정이 부분에 없을까요? 대해서는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본인들이 충분히 노하우가 확보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10년 동안에 195만 명이라는 남한 관광객이 갔었고 그렇죠. 또 개성관광 같은 경우는 개성 시내를 막 우리 관광객들이 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이 없었던 거로 판단이 되고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죠. 사실 지금은 분위기가 좋지만 여전히 그 대북 제재도 남아있고 네. 북한이 안전한 나라다,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인식하기까지는 좀 과제들이 남아있잖아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유엔 제재가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고요. 또 미국 자체 내 제재가 있고 저희 나라만 해도 오이사 조치가 아직 엄연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다행인 것은 그런 제재에서 벗어나려고 북한이 노력하는 모습이 최근에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북한이 노력을 한다면은 좋은 관광지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하연 씨는 7년간 이제 외국인을 상대로 직접 이렇게 가이드도 하고 이렇게 곳곳을 누비셨잖아요. 네. 현장에서 느낀 북한의 관광 어떤 느낌이신가요? 어쩌면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맛있는 거 먹고 그 사람들이 쓰는 생활용품을 이렇게 봐도 북한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생활 삶하고 너무 오버랩이 되고 비교가 또 돼서 한쪽으로 씁쓸하고 슬프기도 했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좀 이 중국 사람들처럼 좀 잘 먹고 해외를 좀 자유롭게 여행을 갔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던 부분입니다. 조금 더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의도하는 대로 관광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가 개발이 되고 또 발전돼서 우리 지금 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주민들 전체에 그런 관광의 효과가 파급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죠.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은 분명히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 여행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 빨리 갔어요, 시간이. 네.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북한의 관광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북한의 베스트 여행지도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